관계하고 관리들하고 참 인연이 그렇게 생겼죠. 근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나라를 그래. 어쩔 그래서 산 쪽에서는 알지. 네. 조원무한계내지 무의직계 무무명령무문명딩내지 문호사영문호사 예,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앞서서 오늘 동짓날, 뜻깊은 날 이렇게 여러분과 좋은 인연을 또 맺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주제는 날인 것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사는 법이 여러 가지인데 참으로 잘 사는 법도 있고 또 바르게 잘 사는 법도 있고 또 복스럽게 잘 사는 법도 있고 덕으로 잘 사는 법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있고 우리 불교가 참 잘 살기 운동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지 못 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맞춰서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만사가 식후경이더라나 편안하게 앉으세요. 설명 안 해도 알겠지? 만사가 식후경이야.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그러니까 제일 큰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식사라 먹는 일. 그래서 밥식자에다가 인사자. 사다 보면은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라고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생각해 보셨지? 네, 먹으려고 살아, 살라고 먹어. 어떻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네. 희한해. 자,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본래 먹다가 판이 나.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 보고 밥벌레라 그러더라고. 한문으로 하면 식충이야. 먹을 직차 벌레충자 식충인데 그 먹는 것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고등동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조금 멋있게 먹는 것 뿐이지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세상은 먹는 건 걱정이 없잖아요. 50년 전 생각하면 지금 잘 먹는 거죠.
너무 잘 먹으니까 말을 안 들어. 응?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와서 보고 데모하는 걸 뭐라 하는 줄 알아? 아,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데모를 하냐고. 그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지금 정치 경제가 혼란스럽게 돼가지고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진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한테 좀 조용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막 떠들면 안 돼.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응?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냥 오리하고 닭이 다 죽어보려고 그래. 보통 일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그 호랑나비가 한번 잘못하면 시베리아에 눈이 막 먹는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더라도 점잖하게 상대도 좀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막 웃고 지랄하고 그러면 볼수가 없어. 그 미친놈들이지. 여기는 없지?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 불자들은 좀 달라야 돼. 응?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책임이 종교인들한테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려 때는 왕사, 국사가 있었어. 왕이 잘못하면 갇히잖아요. 또 이조 때만 해도 무학대사, 왕사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요새 와서는 이제 목사가 또 이제 대통령을 갇힌다고 그러는데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 예?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망해요. 고려 불교가 망한 것은 사실은 종경유착이야. 너무나 귀족 불교가 돼가지고 잘 먹다 보니까 토지 계획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신돈이 할아버지도 맞아 죽고 그랬잖아요. 나쁜 거 아니요. 그런 걸 볼 때 스님이나 종교인들이 좀 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으려면 우선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잘 먹는 것도 들어가지만은 잘 벌어서 먹어야지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먹는 거 보면 다 사람마다 달라.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을 해서 바르게 살면은 그게 잘 사는 건데 그냥 거저 먹는 놈이 많아. 우선 거저 먹는 놈이 자식이 그것이 거저 먹는 놈들이야. 그래 안 그래? 어머니 아버지 뼈골 빠지게 해주면 그냥 거저 퍼먹고 말도 안 듣고 지랄이야.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사랑 안 하면 안 돼. 전생에 빚 받으러 온 놈이니까 뭐이든지 주워버려야 속이 시원해. 절대 애끼지 말고 막 먹여버려 그냥. 근데 거기서 얻어먹는 놈이 또 있어. 얻어먹는 놈이 두 가지인데 그걸 빌어먹는다고 그래. 응? 거지들은 이거 빌어먹잖아요. 응? 근데 우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요. 빌어서 먹어. 빌어먹는 놈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를 걸사라고 그러잖아요. 걸사. 비구는 빌걸자, 선비사자. 빌어먹는 놈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겸손해야 돼. 종교인은 아주 겸손해야지 무슨 권위를 가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부처님 근본 사상이 평등 사상인데 빌어먹는 처지 무슨 건방을 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응?
그 다음에 이제 뜯어먹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알아 몰라? 이제 돌라먹는 놈도 있어. 도둑놈. 근데 그 놈을 또 등쳐먹는 놈이 있어요. 희한하대. 어째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설명하면 좀 미안하니까 이제 속으로만 짐작해봐. 이 먹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니까. 응? 무엇을 좀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얻어먹든지 빌어먹어야지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그냥 막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먹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불교를 빛나게 해야지 그냥 그락지락하니 막 해버리면 안 돼. 응? 근데 우선 이제 무엇을 잘 먹어야 되냐, 이제 여기에 문제요. 응? 먹기는 꼭 먹어야 되는데 첫째 먹을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마음 먹기 달렸으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럼 마음이 뭐인지를 또 알아야 돼. 혹시 알아요? 마음이 뭐요? 마음대로 말해봐. 곤란하지? 알면서도 말하기가 곤란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 우선 마음은 크다 그럽니다. 크다. 얼마나 큰지 기준이 없어. 마음은 큰 거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 영이라 영. 그 심령 그래, 심령. 영이 크다. 덩치는 다 비슷한데 영이 크고 작은 것이 달라.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려고 하면은 정직해야 돼. 왜 그러냐? 마음은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영이 커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을 먹고 영이 살아. 굉장해.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양심을 떠나서 어긋나 버리면 즉시 꺾여져 버려. 아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넓다 그럽니다. 마음이 넓다.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그건 기준이 없어. 사람마다 달라. 그게 심량이라 그래. 심량. 쓰기는 아량이 넓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응? 근데 그 넓은 마음을 좁게 써. 그래서 서양식으로 말하면 마하 인드라, 요새 말로 이제 큰 대우주, 그렇게 큰 마음을 좁혀서 써버리니까 돈장만 해가지고 돈밖에 몰라. 요새 지금 사고가 나는 게 전부 돈이야, 돈. 정치하는 사람들도 전부 결국엔 돈 먹으려고 하더만. 응? 국회의원도 그러고 대통령도 보니까 뭐 몇 조씩 퍼먹어 버렸어. 이 돈이 병이라 지금.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물본주의라. 자본, 물건주의예요. 그게 가치 기준이 못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주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요. 원인을 알아야 돼. 이 부처님께서 견성해가지고 첫마디가 물욕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물욕이 생겨버리면 탐진치 삼독이 즉시 일어나 버려요. 중생심이 발동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무서워. 네? 그러니까 그 큰 마음을 좁혀서 경제 이렇게 돈만 알면 돈장만 하니 돈에 빠져버려. 그게 미친놈이라고 그래. 돈에 미친놈들. 응? 또 여자한테 미친놈도 있더라고. 미친놈이 여러 가지더라니까. 남자한테 미친놈도 있고. 응?
또 명예에 빠진 놈, 이것도 미친놈이야 사실은. 어디 안 빠진 놈 있어? 아, 우리도 부처님한테 빠졌잖아요. 부처님한테 미친놈이야. 예수한테 미친놈. 이 세상은 전부 미친놈 판이라. 그래 개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모하고 자빠진 거예요. 대모할 일이 하나도 없어. 지 일만 잘하면 되는데 지 일은 안 하고 괜히 가서 쓸데없이 오리 새끼 닭 새끼 죽으라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큰일 났다니까. 절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하더라도 심각하게 미안하게 그래야지. 그냥 대모하는 데 가서 웃고 자빠졌고 지가 마치 대통령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식상하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크고 넓게 이렇게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마음이 깊다 그래. 마음은 깊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건 생각사자예요. 심사숙고라. 생각이 깊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깊다. 그래 말하잖아요. 깊어야 돼. 응? 사업을 하면 얼마나 깊은지 그 속을 알 수 없이 깊어야 돼. 응? 그래서 그 실수를 안 하려면은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높다. 그 말은 잘 안 쓰는데 말은 있어. 심지, 뜻지자. 뜻이 높다. 그래 말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가난해도 뜻이 높은 사람 있어. 부자락에서 높은 거 아니야, 그거는. 응?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다. 그래. 그거는 심성, 불성. 마음 자체가 깨끗하다.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마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마음은 하도 크고 넓고 깊고 높고 깨끗하니까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 그거를. 어때? 알겠지? 그것은 뭐 유식하고 무식하고 아무 상관없어. 한국 사람은 다 그걸 알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학교 안 가도 다 안다니까. 신기해 그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음을 보고 이제 사람을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중생의 마음은 탐심, 진심, 치심인데 그걸 뒤집어야 돼요. 반대로 딱 뒤집어 버려요. 그러려면 이제 진실해야 돼. 사람이 진실한 거. 사실 인간의 3대 목표입니다. 그게 사람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차원이 높은 것은 진실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선량해야 돼.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응? 그리고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미스 코리아도 뽑을 때는 진선미 그러잖아요. 얼굴도 그게 나타나대. 딱 보면 미스 진은 진실하게 생겼어. 확실히. 응? 미스 선은 좀 선량하고 어떻게 알더라고 그거. 이 관상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맞아. 왜냐하면 생긴 대로 노니까 얼굴을 보면 속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마음의 문이다. 그리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러잖아요. 눈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알아. 눈이 이렇게 생기면은 조금 이상한 놈이야. 맨날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좀 뺐다더니 그걸 삐딱사고라고 그래. 응? 정시하고 정좌로 정면으로 이렇게 봐야지
절대 얼굴을 이상하게, 눈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그 형사들이 그 범인 잡을 때 보면 이렇게 딱 상대방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되게 머리를 잘못하대. 아, 여기는 없네, 다행히. 머리를 아주 번거지 같이 뒤집어 쓴 놈이 있어요. 이마밖에 안 보이게. 그건 아주 우멍합니다. 자기를 가리려고 이거. 옛날에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요새는 이렇게 아주. 그 사실은 축구 선수는 항상 그래야 돼. 헤딩 하려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안 돼. 이마가 간판인데 간판을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 응? 내가 항상 걱정을 했어. 박 대통령이 보니까 처음에는 엄마처럼 머리를 잘했는데 중간에 어떤 놈이 했는지 이마박을 가리고 다니더라고. 그 재수가 없잖아요. 나라의 어른이 주인이 어떻게 저렇게 이마 관리를 못하냐. 옆에 그 지도자가 없는 거라. 이 형사 말만 듣고 그냥 유행 따라서 막 잡아 내려놓으니까 저렇게 됩니다. 절대. 특히나 남자고 여자고 이마가 잘생겨야 돼. 그래서 그 대머리가 공짜를 즐긴다고 그러잖아. 공짜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은 선거도 안 하고 되어버렸잖아. 딱 쓰드려. 아, 교도소 가봐. 아무것도 아닌데 머리만 깎고는 알려서 퍼먹고 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먹어야 살 먹고 잘 산다. 그래. 응? 우리 말이 희한합니다. 세상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 근데 마음 먹는 데 따라서 좋은 것이 나와요. 응? 도시를 하게 돼 있어. 진선미로 이렇게 바꿔줘요. 자비심이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독심이나 삼독심을 먹어버리면 이제 모기만 팍팍 나오고 남을 죽이고 저살 나가다 저도 죽어버려. 이게 큰일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나온다. 그래.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니까. 서양에서도 파스칼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알대? 우리 불교를 많이 알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아가지고 몰라.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잘 먹어야 돼. 밥. 그럼 밥을 어떻게 해야 잘 먹냐? 그러면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때 땡기는 거. 그리고 양을 적당하게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또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돼. 원래는 4시, 6시에 먹어야 됩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여기 부처님은 4시마디밖에 안 자셔. 네? 그리고 이제 2시에 되면 위가 움직여. 그러니까 밥 먹는 때는 4시, 6시 두 때가 딱 맞아. 수도하는 사람은 한 때만 먹고 일하는 사람은 두 때만 먹어야 돼.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냥 일한다고 막 세 때, 네 때, 무슨 다섯 때, 여섯 때 밤에도 막 퍼먹잖아요. 이 살만 띵띵 쪄가지고 병 나서 병원만 좋은 일 해더라. 먹다가 팠나? 절대 조심해야 돼. 응?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 또 무엇이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몰라? 변이 아니야. 변은 버리는 거고. 정력이 나오잖아. 심 나오라고 밥 먹지 누가 똥 나오라고 밥 먹지. 그런 것도 몰라.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죠. 어쨌든 밥을 잘 먹고 응? 힘을 잘 써야 돼. 힘을.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게 뭐냐. 그러면 물을 잘 먹어야 돼. 물은 자연수 아니면 청정수.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차도 안 되고.
미지근한 거. 또 몸이 더울 때는 좀 시원한 거 먹어야 되고 몸이 찰 때는 더운 걸 먹어야 돼. 이게 항상 한쪽이 아니야. 뭐든지 그때그때 맞춰야 돼. 자연수, 석간수가 매우 좋아요.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관계없어. 아무 때나 먹어도 돼. 그 과학계에서는 하루에 2리터 먹으라고 그러더만. 이 몸이 본래 70% 이상이 수분이니까 채워야 돼. 이게 우리 목덩어리가 말하자면 물주머니 아니야, 물주머니.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물주머니 터지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물을 많이 먹여야. 응? 근데 그것도 먹으면 뭐이 나와? 뭐이 나와? 물 먹으면 뭐이 나오잖아요. 응? 알면서도 지금 말이 정액이 나오냐, 정액. 엑기스. 호르몬.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오줌 나오고 무슨 땀 나오고 병신 같은 소리만 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할 줄을 몰라. 자기 몸 구조를 몰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고향이 어디요? 이 세상 나오기 전에 고향 있잖아요. 응? 어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살았잖아요. 원 고향은 물입니다. 물. 까불라 봤자 안 돼. 응?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성질 나면 너 어디서 나왔냐? 응? 이 새끼 내 새끼 이거 내 속에서 나온 새끼가 말 안 듣는다고 막 부족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어. 바보들이라 깜짝 못하게 해야 돼. 내가 한번 당했어. 내가 이제 학교 좀 나와가지고 까불고 막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용돈을 돌아가는데 내가 못 드렸어. 조금 드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너는 어디서 나왔냐? 네가 도인이라는데 도인은 어디서 안 나오냐? 깜짝 놀랐어. 그 뒤로 그냥 싹싹 빌었어. 사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해. 아버지는 창조주고 어머니는 조물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만든 사람이고 어머니는 조물조물해서 키웠으니까 조물주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나저나 어쨌든 물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시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먹는 게 뭐예요?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응? 공기 아니면 큰일 나요. 밥은 한 달 안 먹어도 안 죽어. 물도 일주일 안 먹으면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공기는 10분만 안 마시면 죽어버려.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소중한 게 공기요. 요새 좀 알지? 도시의 공기는 생명을 단축한다. 병원 때문에 오래 살지 못 살아. 소음에다가 물에다가 이게 보통이라면요. 그나저나 어쨌든 이 공기가 어디로 마시느냐가 이게 문제야. 응? 코로 마시느냐, 입으로 마시느냐, 전신으로 마시느냐. 답이 없지? 폐식은 코로 들어가는 게 폐식입니다. 복식은 배로 마시는 건 입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답답하면 입으로 마시잖아요. 심호흡. 근데 더 발달하면은 단전호흡을 하면은 단전으로 마시는 거예요. 더 발달하면 전신호흡이 돼요. 몸 전체가 막 호흡을 해요. 그 정도 돼야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공기를 담배 때문에 망쳐버렸다. 담배 그것이
콧구멍을 굴뚝을 만들어. 그리고 꼭 화장실에 가서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요, 그것이. 응? 뭐하나 그런 짓거리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주일 선생이 죽으면서 부탁했잖아요. 다음에 피지 마라.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 말도 안 되나? 응? 절대 그러면 안 돼. 도시에 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등산을 하셔야 돼. 폐 청소를 해줘야지. 그냥 폐가 나쁘면 큰일 나요. 공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그래서 주로 염불을 많이 하면은 공기를 잘 마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게 이제 방법상 숨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깊게 나오는 게 좋아. 들어가는 거는 순간 확 집어넣고 나올 때는 깊게 내쉬는 게 그게 자연호흡이야. 수식관이라고 안반 수의경에 보면 부처님이 나우라한테 가르친 방법이야. 들어갈 때는 깊게 뱃속을 깊게 넣고 내쉴 때는 길게만 내쉬는 거야. 근데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아무 때나 호흡하는 것은 그런 대로 사는 것 정도고 정신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면은 자오 묘유해야 돼. 자시, 오시, 묘시, 유시. 이것이 이제 진시라고 해요. 24시간, 12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눠서 이제 호흡법을 해보면 그래. 거기다가 이제 좀 머리를 돌리려면은 출시해야 돼. 인신사해. 응? 그리고 더 이제 마스터 하려면은 충미진술까지 해버려야 돼. 24시간 가동을 시켜버리면 몸이 자유자재가 돼요. 근데 초보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초보자는 지도자 없이 했다가는 열흘도 못 가. 막 줄어버리니까 터져가지고 안 돼. 이거 하려면 염불을 많이 해서 반쯤 이걸 단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비법이 좀 있어요. 참고하시고,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염불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수준이 높으면 좌선하면서 이제 그 단전 호흡을 하는 게 좋다. 그래. 근데 이제 숨도 그게 참 신기해. 안 죽는 방법이 그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지경에 가서도 계속 숨만 쉬면 안 죽어요. 계속 숨을 쉬어. 그거 훈련을 하는 게 염불이라 사실 안 죽으려고. 응? 근데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대개 보니까 합창단들도 보면은 호흡을 많이 하니까 끝나면 꼭 뭘 먹습니다. 안 먹으면 안 돼. 배가 허전해서 못 살아. 내가 포교당 해보니까 주지할 때 합창단 잘못 먹이면 다 흩어져 버려. 속이 비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묘한 것이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호흡 보면 또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숨을 쉬면 나오는 거. 또 몰라? 방구가 아니야.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 기가 왕성해지거든. 응? 그 잘 사는 법이 사실은 그 공기를 잘 마시는데 먹는데 필요한 것이 물이고 밥이고 그래,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몰라. 거꾸로 해.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을 게 뭐냐. 나이를 잘 먹어야 돼. 우리가 이제 나이 못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것도. 응? 나이를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옛날 어른들은 우리 보고 그래서 말한 들으면 너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거꾸로 먹냐? 아니, 무서운 말이야, 알고 보면. 근데 이 나이라고 하는 게 참 먹기가 힘들어. 근데 가만히 있어도 먹는 것이 또 나이야, 이상시라. 응? 오늘 벌써 한 살 더 먹었잖아요. 해가 바뀌는 거라, 이렇게. 이건 양력으로 이 철이 바뀌대.
응? 12월 20일 전후에서 동지냐? 그러면은 참 신기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부를 했는지 심장이 생긴 것이 콩같이 생겼어요. 심장. 응? 근데 색깔은 팥같이 생겼어. 응? 그래서 이름을 콩팥이다. 그런 게 있어요. 응? 색깔은 팥이고 생기는 콩 같다. 그게 콩팥이다. 그 두 개가 자꾸 우리 그 호르몬을 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지 때가 되면 이게 철기가 바뀌면서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끌어내버리니까 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파하고 팥은 나쁜 걸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만들 때 이제 파괴한다, 나쁜 걸 파괴시킨다 해서 파자를 씁니다. 그 약이에요. 왕파로 모여가지고 파가 그랬죠. 그래서 나이를 먹는데 또 나이 먹으면 나오는 게 있어. 뭐요? 응? 나이 먹으면 나오는 게 있더라고. 뭐냐? 지혜가 나옵니다. 흰머리도 나오지만은 지혜가 나와. 그래서 대가족 제도가 좋은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물어보면 아는 거라. 경험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요새 애들은 늙은 사람을 싫어해. 그리고 지그들끼리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뭔 짓을 하는지 젊은 놈들이 병만 쳐져가지고 알 수가 없어. 망하는 거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아파트러지는 집이다. 이건 내 생각이야. 다 맞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희한한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크게 보면은 못 먹는 게 없는데 5가지가 중요한 거야. 마음을 잘 먹고, 그다음에 밥 잘 먹고, 물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나이 잘 먹고. 특히나 나이는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그것이 나이를 잘 먹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욕심내면 안 돼. 응? 나이 먹을수록 자기 힘 따라서 시든지 부지런을 해야 돼. 늙어서 게을러 터지면 얼마 못 가요. 자빠져버려. 미리서 자빠져. 응? 큰일 나. 네, 그런 줄 아시고, 어쨌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천하 쉽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이 목표가 깨끗하고 정확해야 돼. 인생살이 하는데, 목표가 잘못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돈 하면 그 목표가 거기다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 그건 오육이지 오복이 아니야. 재색, 신명수 이게 5가지 욕심의 대상은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재산 많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복잡해. 돈 처리하려면 저녁에 잠이 안 온대요. 응?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도 그냥 거저 먹고 그냥 세금 안 내려고 변호사까지 두고 자빠졌어. 이게 아주 나쁜 놈들. 그 행복이 아니야. 그 다음에 아무리 정력이 좋다고 맨날 그냥 저녁마다 섹스만 하면 그것이 되겠어? 미쳤지 그것이. 그 복이 아니야. 그냥 죽는 집. 또 먹는 거 좋아한다고 맨날 이제 식도락이나 하고 그러면 배틀에 죽어버려. 그거 복이 아니야. 또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무슨 큰 복이? 대통령을 해도 저렇게 고생하는데, 예? 그 복이 아니라니까. 행복의 조건은 돼. 그러나 그거를 잘못하면 화끈이야, 화끈. 요거 조심해야 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재색 신명수한테 수복이
건강한 것도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만약에 부처님이 오복으로 말하면 100복은 될 거예요. 100복.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도 버려버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인생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복을 버려버려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안 되고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응?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절대로 현실에 급급한다든지 정확한 판단도 못하고 목적을 거지 같은 거 해놓으면 대화봤자 거지밖에 안 돼요. 우화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근데 적당하게 살면서 남한테 무시 안 당할 정도로 응? 그러면서 부부간에 단단하면 얼마나 행복해.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을 행복이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한이 없어. 어제 다 끝낸 사람 봤어? 여자 남자 그 성관계가 다 끝난 사람 없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서 1등 했다. 그러면 이제 기쁘잖아요. 희락, 희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단란하면은 희희낙낙하잖아요. 그것도 행복은 행복이야. 그 중에 제일 나아. 그렇지만은 다가 아니에요. 요새 아무리 집 잘 짓고 돈 벌어놔봐야 늙으면 새끼들이 양로원에 보내버려. 끝났어. 아무 의미도 없어. 그게 적당하게 먹고 살 만큼 해놓고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 응? 근데 진짜 행복은 뭐냐?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응? 선열이나 법열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먹고 살고 어쩌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한없이 즐거워. 응?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부처님이 최고 열반, 열반 중에서도 이제 반열반, 완전한 열반, 응? 그게 최고 행복이라. 맞아 안 맞아? 우리 목표는 거가 있는 거야. 불자를 사면은 부처님같이 되는 것이지. 부처님한테 맨날 비리기 나오고 그저 찬양이 나오고 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재미없어.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야 돼. 자기 능력도 알고 좀 부조도 알고 또 방법도 알고 그래야 되지. 막연해가지고는 안 돼. 응? 그래서 공부할 때 철저하게 해야 돼. 철저하게.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희망하고 목적으로 잡는 게 뭐예요? 응? 온 인류의 목적이 뭐야? 응? 인간의 목적은 자기 완성으로서 진실하고 선량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제 불심이고 자기 힘이고 온 인류의 목적은 자유라. 자유. 절대 자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뭐든지 구애를 안 받아야 돼. 응? 근데 자유가 되려면 자주정신이 강하고 자조적이고 자립을 해야 돼. 이 삼자정신이요. 자주, 자조, 자립. 그게 자유다. 힘없는 놈이 무슨 자유가 있어?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 힘.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야 돼. 응?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다 같아. 힘없는 사람은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간, 인류 전체는 똑같아. 개유불성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다 불성이 있어. 예?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요새 말로 우주적이야. 무한 가능성. 이걸 깨달아야 돼. 예? 그래서 다 똑같으니까 평등해야 돼. 분별하거나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좀 속이 상해도 분노하면 안 돼요. 예? 거기다가 분노까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남을 미워하면 안 돼. 증오했다. 그건 절대로 안 돼. 이건 불교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 상대가 좀 잘못했더라도 자비심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냥 잘못했다고 죽인다고 하면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이걸 알아야 돼. 다 평등해. 그러면 어떻게 돼? 자연히 전체적으로 평화가 오잖아요. 평화가 뭐요? 화합하는 거 아닙니까? 화합. 불교의 근본 사상이 뭐냐? 연기 사상이야. 인연생기.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한덩어리다. 우주와 내가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다. 이런 전체적인 투철한 안목이 있어야 돼. 그럼 자연히 화합이 되잖아요. 연기적 사고는 향상하면은 진화고 물러나면은 퇴화예요. 항상 진화하도록 향상적 연기를 계속 거듭해 나가요. 이것이 불교의 큰 공부입니다. 응?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체의 행복은 평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평화가 되려면 화합을 해야 된다. 이게 근본 사상이 연기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화합하려면 서로 상호간에 합심을 해야 돼. 마음이 합쳐져야 돼. 마음은 따로 있는데 모가지를 묶고 놓으면 더 불편하기만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마음이 합쳐져야 돼. 합심. 합심해. 합심이 되려면은 항상 심리 상태가 좋아야 돼. 응? 심리라고 하는 게 뭐냐? 심보라. 심보가 틀어지면 심리가 나쁘게 나와. 그게 희한해. 그럼 심리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리도 좋아야 돼. 그래 가끔 여자들이 생리가 있을 때는 막 투덜거리잖아요. 생리가 좋으려면 이해를 잘해야 돼. 역지사지라.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야 돼.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응? 아주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탈해버려야 돼. 쓸데없는 그 사고방식 싹 부셔버려. 탈탈 떨어버려. 그게 대해탈이다. 그래. 싹 벗어나버려. 응? 얼마나 쉬워요? 그 해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탈속한 것이다. 그래. 탈속이 뭐냐? 속물의 근성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속물의 근성은 물욕입니다. 물욕이 있으면 속물이고, 출가해서 소용없어. 출가해서도 물욕이 많은 사람은 그건 해탈이 안 돼. 죽어도 안 돼. 응? 그러면 이제 물욕을 버려버리면, 속물의 근성을 버리면, 어떻게 돼? 탐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욕을 가지면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마음대로 안 되면 진심이 생기잖아요.
진노한다. 진노한다. 응? 그래서도 안 되면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놈이에요. 본래는 탐진치가 아니고 치탐진인데 원인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대가 안 되니까 성기당인 거예요. 순서는 그래. 그건 소승불교 수도하는 사람이고 대승불교 수행은 그렇게 안 해요. 수행은 탐이 먼저예요. 물욕이 지나쳤을 때 탐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심이 생기고 진심이 들어오면 파괴적인 우치한 생각이 나오고 그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에 지가 죽는 거요. 알고 보면 불교의 근본 정신이 자비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비정신이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비심을 갖게 되면 남들이 나를 옹호해 주게 돼 있어. 안 미워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자기 이익을 위한 방어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 자식이 왼수인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이거 너무나 안 돼. 그런데 빠지면 미친놈이고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응? 우리 민족이 대단한 정신 문화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제 탐진치 삼독을 버리면 물력이 없어지고 물력이 없어지니까 속물의 근성이 빠져버리고 응? 속물의 근성이 빠지니까 탈속하게 되고 탈속해버리니까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니까 합심이 잘 되잖아요. 응? 심리가 좋아져 버려 그냥 아무리 나쁜 것도 봐도 웃어버리고 응? 그건 중국 사람들이 잘한다 하네. 세계에서 제일 장사 잘하는 사람이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유태인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중에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한다냐 물어보니까 아무리 기분 나쁘게 손님이 해도 하고 웃어버린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든지 다음에 또 온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성질나면 개새끼. 사도 안 하려면 왔다가 눈을 막 오글치고 막 그러니까 안 와버려. 그럼 장사가 안 돼.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 큰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좀 좁아. 세겔빼기가 자리 콧구멍에다가 바늘끈을만 해가지고 한번 미워하면 꼭 죽이려고만 작정을 해.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자기도 당해. 절대로 안 돼. 응? 어째? 그러면 자연히 온 인류 사회가 평화스럽게 되잖아요. 예. 화합이 잘 되니까 가정도 좋고. 응?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종교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며느리가 교회 가면 시어머니는 절에 오고, 응? 며느리가 절에 오면 시어머니는 교회 가고, 시간이 화목할 수가 없어. 그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무슨 방법이든지 며느리나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버려. 아주. 응? 그냥 모셔갖고는 안 되고, 그냥 똥을 싸도 좋습니다. 믿습니다. 밑이 빠지게 누려버려. 체질이 생기거나 말거나. 싹. 그러면 그 시어머니 것이 자기 것이 뭐요? 늙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속없이 그냥 퍼대라고 어떤 놈이 가르쳐주니까 막 퍼대다 보니까 입이 쪽 빨아가지고 늙으면 쪽집을 봐요. 복조가리가 다 달아나. 그러면 응? 며느리한테도 그냥 잘해줘버린 거야. 그냥 아니면 입도 못 벌리게 잘해버려야 한다니까. 옛날에는 뭐 법도가 있고 무엇이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응? 아주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만들어버려. 그게 자비심이지 뭐요. 응? 자비심을 가지면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전체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 정신은 자비 정신이다. 그런 것이죠. 사상은 연기 사상이다. 연기 사상 때문에 화합을 할 수밖에 없다. 혼자는 독불 장군이다. 그런 거 아니지? 들어봤지? 응?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간단해. 야, 그럼 어디 한번 질문해봐. 이제 시간이 다 됐어. 내가 1시간만 허락했는데 딱 1시간이네. 한번 말해봐. 있을 때 잘해. 기회가 있을 때 일일불사, 일일불식이라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먹지 말라. 그 말은 노력해서 벌어먹으라. 그 말이고, 또 이제 음식이 먹다가 보면 별걸 다 먹게 돼 있어. 그냥 외식을 해보면 뭐 그냥 고기에다가 뭐 그냥 양념에다가 먹지 말한 건 다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업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먹을 게 없어. 하나도. 따지고 보면 하나도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간단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초보자 쪽에 공부할 때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이나 3년은 철저하게 계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나쁜 그 탁기가 다 빠져나가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면 중심이 딱 잡혀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먹어도 괜찮아요. 중심이 있으니까. 근데 대개 사람들이 자기는 중심이 있다는데 중심이 없죠.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말이 많고 시끄러워. 근데 그것은 자기 그 사람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다 달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적당하게 먹고, 응? 안 먹을 건 좀 조심하고, 먹더라도 중심을 딱 잡고 연보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지극정성을 해야 돼. 그러면 좀 나쁜 것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응?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먹어놓으면 수도 하나마나 똑같아요. 체질이 변화가 안 되니까 깨끗해진 새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10년은 계획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살생하지 말아 해놓고 왜 고기를 먹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 근데 지금 고기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내가 돌아다니 보니 고기 안 먹으려고 하면 멸치도 안 먹고 해야 돼. 그렇지? 내가 실제로 한 30년 전에 양평에서 누가 이제 49제 법문해달라고 갔어. 갔는데 대지가 1,500평에다 집을 잘 지었더라고. 한 대여섯 채를.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그걸 가지래. 이 신도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날이 이제 주지가 죽은 49제 날이라, 그래서 주지가 왜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단 말은 안 하고, 우리 주지 스님은요, 깨끗한지 멸치도 안 먹고요, 파도 안 먹고요, 고춧가루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보살님이 주지를 죽여버렸구만. 안 먹으면 어떻게 사나, 이거지. 응?
영양분이 이 몸덩어리라는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 인간성 별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광물성을 많이 먹으면 포악해지고, 동물성을 많이 넣으면 아주 저질스럽고, 식물성을 많이 먹으면 냉정하고 그런 거요. 음식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좀 먹어야 돼. 그 대신 나쁜 고기는 안 먹어야 돼. 뭐 장어를 하든지 뱀 요거 먹으면 안 돼. 징그러운 놈이야. 그거 많이 먹은 놈은 얼굴 보면 번들번들합니다. 또 개고기 많이 먹은 놈은 아주 능글능글. 내가 어려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따라다녔는데 목이 안 터진다고 이제 개같이 소리를 크게 한다고 개를 잡아먹더라고. 나중에 꼭 개 같은 놈 되어버려. 먹는 대로 가버려. 이제 수도를 안 하고 먹으면 안 돼. 적어도 수도를 10년이나 20년, 30년 하고 먹으면 끝도 없어. 먹을수록 좋아. 기운도 좋고. 근데 수도가 안 된 놈이 먹으면 이거는 먹는 대로 가버려 그냥.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참고하시고 어쨌든 너무 먹는데 집착하면 안 돼. 응? 적당하게 형편 따라서 건강이 안 좋으면 좀 돼지고기는 먹어도 괜찮겠대. 왜냐하면 속에 이 공기하고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면 독소가 찹니다. 나도 지난 여름에 해봤는데 그 삼복에 석 달 동안 집을 하나 지어보니까 열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코고 입이고 막 귀이고 아프고 막 피가 터지는데 해볼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삼겹살에다가 대파하고 고춧가루를 왕창 먹어버렸더니 그냥 싹 빠져버렸어. 그게 돼지고기라는 게 큰 약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수하고 정미소 사람하고 탄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죽어. 피가 안 돌아. 약이요. 약으로는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돼지같이 돼. 그러니까 되게 기사들 보면은 돼지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정부를 대해서 욕을 하고 돼지같이 먹는 거야. 응? 진짜 그래? 그리고 닭고기 많이 먹는 놈들 전부 노래만 하잖아요. 그래. 또 소고기 많이 먹은 놈은 소새끼 많이 막 대들어 그냥 대모나고 막. 먹은 대로 가본다니까. 이 몸뚱이가 생리가 심리를 지배해버려. 근데 심리가 생리를 지배할 정도 되면 먹어도 상관이 없죠. 요걸 몰라. 응? 내가 다 경험해봤다니까. 뭐 글만 보고 말만 해갖고는 안 돼. 실제 당해보고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응? 적당하게 자시고 힘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대신 따먹으면 안 돼. 나무 돈 따먹으면 안 돼. 나무 여자 따먹으면 안 돼. 남자 따먹으면 따먹는 놈은 나쁜 놈이야. 지껏 놔두고 연끌 따먹는 뭘 거지 같은 소리야. 응? 먹기는 먹는 건데 좀 정당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예식장이 있잖아요. 부부생활 할 때는 예의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 둘이는 허가를 받았다. 부모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예의가 없어. 절도 안 하고 지랄더라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이 되는 거야.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 그래, 또 뭐 의심 있어? 이제 더 하면 안 되겠지? 법사님 보니까 눈치가 목탁을 들고. 네, 나머지는 법사님한테 물어봐. 그 대신 법사들은 내가 해보니까 밥을 사줘야 법이 나오지. 법사 되기 전에 다 밥사야, 밥사. 근데 반드시 대접을 해야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이스님은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불교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왕사 국사가 나와야지. 목사들 대통령 갖춰봤자 데려버려. 응? 잘 정신 차려야 돼. 그래, 아무쪼록 행복하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큰 스님께 다시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교방송 가르비인가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